지은호가 겨우 붙잡은 지혁의 손이 차갑게 빠져나가던 그날, 이지혁은 헤어지자가 아니라 날 잊어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일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감정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요 며칠은 달랐습니다. 차가움을 넘어 칼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오히려 그 칼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이 미워서 차가운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려고 차가운 것 같았으니까요. 지은호는 웃어보려 했는데요. 입꼬리가 안 올라갔습니다. 지혁 선배 저 뭐 잘못했어요? 이지혁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는데요. 흔들린 뒤에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지은호가 평생 듣기 싫었던 말투로 너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는 나랑 엮이면 안 돼. 그 말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싫다가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이었거든요. 싫다는 말은 마음의 문제인데 안 된다는 말은 사정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그 사정을 알고 싶어서 숨이 가빠졌고 이지혁은 그 숨을 보는 순간 더 멀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으면 잡힐 줄 알았는데요. 이지혁은 손을 빼는 방식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조용히 그런데 단호하게. 힘이 세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세서 빼는 느낌이었어요. 지혁 선배, 저한테 말해주면 안 돼요? 왜 자꾸 혼자 정리해요? 이지혁은 한숨을 쉬는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지은호가 알아차릴까 봐요.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자기가 무서워한다는 걸, 자기가 살고 싶어서 더 잔인해진다는 걸요. 말해도 너는 못 버틸 거야. 지은호는 그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못 버틴다는 판단을 이지혁이 혼자 해버리는 게 너무 얄미웠거든요. 제가 못 버티면 같이 버티면 되잖아요. 선배 혼자만 버티지 말고요. 그 순간 이지혁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딱 그 정도였는데요. 지은호는 그 떨림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흔들리면 더 차가워지는 사람이니까요. 이지혁이 결국 말했다가 마지막에 꼭 못을 박듯이 덧붙였습니다. 나 잊어. 그게 너한테도 좋아. 그리고 그날 밤 이지혁은 짐을 쌌습니다. 이상철에게도 박성재에게도 지은호에게도 아무 말 없이요. 본인 방의 조명만 켠 채로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병원에서 받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너무 담담하게 말했던 한 줄이요.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이지혁은 그 문장을 다시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외웠거든요. 눈으로 읽기보다 몸이 먼저 아는 문장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순간, 계단을 두 칸만 올라가도 어지러워지는 순간 몸은 계속 말해주고 있었어요. 너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지혁이 제일 먼저 떠올린 얼굴은 병원 의사가 아니라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가 웃다가 갑자기 진지해지는 표정. 지은호가 자꾸 선배라고 부르면서도 눈빛은 선배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던 순간들. 이지혁은 그걸 떠올릴수록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지은호가 붙잡을수록 이지혁은 더 강하게 끊어내려 했습니다. 살려고 하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걸 알면서도요. 출국 당일 아침 이상철에게만 딱 한 통의 전화가 갔습니다. 아버지, 저 일본 좀 다녀올게요.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 먼저 화부터 냅니다. 자식이 아프든 숨기든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게 더 화나는 사람이거든요. 야, 이지혁. 너 지금 장난하냐? 너 몸이 그 꼴인데 일본을 왜 가? 이지혁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그 순간에도 가슴이 쿡 찔렸는데요. 이지혁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살려고요. 그 말이 이상철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이상철은 더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평생 묻지 않음으로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고 그 습관이 그 순간에도 튀어나왔습니다. 대신 이상철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허공에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 주먹을 쥐었습니다. 살려고 간다는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살려고 간다면서 왜 유서 같은 말투였지? 한편 지은호는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일본 출장이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자 마음이 더 헝클어졌습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제일 단순한 결론부터 떠올립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지은호는 그런 의심을 하는 자기 자신이 싫었는데요. 더 싫은 건 그 의심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에서 손님을 받다가도 멍해졌고 손이 떨려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걸 정순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왜 그러냐? 지은호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엄마. 정순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피곤은 핑계고 너 마음이 문제지. 정순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울컥했는데요. 울면 더 못 버틸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강호가 들어왔습니다. 지강호는 늘 누나를 질투하면서도 누나가 무너지는 건 또 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툭 던지는 척하면서도 마음을 찌릅니다. 누나, 그 선배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냐?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이 말해버리면 의심이 사실처럼 굳어버리거든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강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 그냥 누나가 요즘 너무.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정리한 척 버티고 있는데도 속이 타서 얼굴이 말라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 단정한 표정, 단정한 말투. 그런데 그 단정함이 요즘은 오히려 초췌함처럼 보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눈빛이 굳었습니다. 은호 씨 지역이 연락 와요? 지은호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똑같이 굳었습니다. 둘 다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이지혁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제 혼자만의 불안이 아니라는 걸요. 아니요. 박성재도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없어요. 둘 사이 공기가 무거워졌고요. 그 무거움이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성재 선배, 지혁 선배, 진짜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말하면 지은호가 무너질까봐 망설였고요. 말 안 하면 더 잔인한 사람 될까봐 망설였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뭐요? 박성재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식 못 받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더라. 지은호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데도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죽음을 준비하면 화가 먼저 나요. 너무 잔인하니까요.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해요?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혁이 원래 그래요. 자기가 아프면 남을 먼저 밀어내요. 그 말이 지은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과의 끊기 힘든 인연을 느끼면서도 그 인연이 자꾸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얄미운 건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그런 성격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해는 사랑의 형태인데 이해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지니까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성재 선배, 저 지혁 선배를 그냥 못 보내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도 찔렸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지은호를 좋아한 사람이었고 그 마음이 아직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더 큰 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냥 못 둬요. 그 나도에는 여러 뜻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로서, 집안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직 지은호를 완전히 놓지 못한 사람으로서요. 그 시각 일본에서 이지혁은 혼자 병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연결된 심장 전문 병원이었고 이지혁에게 적용되는 검사는 정밀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촘촘했습니다. 의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차갑게 굴었던 거고요. 그 차가움이 지은호를 찌른다는 것도 알면서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붙잡는 순간 지은호까지 무너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검사가 이어지는 동안 병원 복도에서 낯익은 성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조옥님. 조옥님은 조옥래의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그렇죠. 조옥래는 이지혁의 친할머니였습니다. 이상철의 어머니, 이지혁에게는 집안의 뿌리 같은 존재요. 겉으론 잔소리도 하고 독하게 굴어도 이지혁이 흔들릴 때는 이상하게 가장 먼저 눈치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옥님은 오래전부터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무렵부터 일본에서 뿌리내려 살았고 조옥래와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조옥님은 결혼해서 자식 없이 지냈고
남편을 먼저 여의고 나서는 더 조용하게, 더 외롭게 살았습니다. 가족과의 연락도 뜸했고요. 쌍둥이라는 말만 남고 서로의 생활은 사라진 관계, 그런 관계가 세상에 진짜 많잖아요. 가까운데도 멀고 멀어서 더 가까운 척하는 관계요. 그 조옥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이 조옥래에게 닿았습니다. 조옥래는 88세입니다. 세상에 웬만한 건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요. 쌍둥이 자매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라는 감정보다 혼자였구나가 먼저 와닿았습니다. 조옥래는 김장수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김장수는 조옥래의 오랜 친구이자 버팀목이었고요. 김장수가 말했습니다. 옥래야, 네가 가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안 남는다. 조옥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는데요. 슬퍼서라기보다 내가 늙었는데도 아직 이런 빚이 남아있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조옥래는 조옥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은 같았는데요. 너무 낯설었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서로의 시간을 몰랐으니까요. 조옥래는 조옥님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옥님아, 니 왜 이렇게 됐노? 니가 일본에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한 번도. 조옥래는 그 뒤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연락이라는 단어가 너무 잔인하게 들렸거든요. 연락을 못한 사람도 연락을 안 한 사람도 결국은 둘 다 같은 후회만 남으니까요. 그때 병원 측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증의사가 확인돼 있습니다. 최종 확인 절차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조옥래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냐면 그 병원 시스템에서 적합 수혜자 목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이지혁. 조옥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지혁은 조옥래에게 말 잘 듣는 손주가 아니라 마음속이 너무 깊어서 걱정되는 손주였습니다. 이상철이 고지식하게 버티는 집에서 지혁은 늘 혼자 정리하고 혼자 참고 혼자 책임지려 했거든요. 조옥래는 조옥님을 봤습니다. 조옥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옥래는 조옥님이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조옥래가 울면 조옥님이 먼저 싸우던 날들, 조옥래가 겁먹으면 조옥님이 앞장서던 날들, 그리고 그 뒤로 조옥님이 일본으로 가면서 조옥래가 혼자 남았던 날들. 조옥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옥님아, 네가 또 앞장서주는 기가. 조옥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네 손주 살 수 있나?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옥래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요. 그 떨림은 후회라기보다 결심이었습니다. 조옥래는 마지막으로 조옥님 얼굴을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는 좀 쉬어라. 그렇게 이지혁의 심장 이식 수술은 진행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지혁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먼저 느낀 건 기쁨보다 무게였습니다. 누군가의 끝 위에 서 있다는 무게요. 이지혁은 그 무게를 지은호에게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남의 짐을 자기 짐처럼 드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아주 짧게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살아.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울었고 안도해서 울었고 너무 미워서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딱 한 줄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아서 와요. 그리고 제대로 말해요. 그 제대로에는요, 왜 도망쳤는지, 왜 차갑게 굴었는지, 왜 혼자 결정했는지, 왜 나를 남겨놨는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지혁의 심장보다 더 빠르게 뛰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박진석과 고성의 사이였습니다. 박진석은 계산적이고 차갑고 회사와 집의 건승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통제해서 집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고성희와는 부부라기보다 협력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이 요즘은 리스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라의 반항, 박성재의 독립움직임, 이수빈과의 얽힘, 주변 시선, 집안의 균열, 그 균열의 중심에 고성희가 있다는 생각이 박진석 마음에 꽂혔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내려와. 여기까지야. 고성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무너지지 않는 척하지만 버림은 고성이에게 공포입니다. 고성이는 신분상 승형 인생이고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고성이는 여기서 울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죄송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박진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쳤던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지. 고성이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요. 그래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진짜 바뀔게요. 박진석은 완전 퇴출이 집안에 어떤 파장을 만들지 계산하는 사람이라서요. 고성이를 당장 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예를 줬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유예요. 좋아. 대신 내가 정한 선 넘으면 끝이야.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속은 이미 달랐습니다. 유예면 충분해. 시간을 벌면 판은 바뀐다. 고성이에게 시간은 무기였거든요. 고성이는 그날부터 더 얌전해졌고, 더 착해졌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성이가 조용해질수록 집안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고성이의 조용함은 반성이 아니라 준비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 준비의 첫 번째 타깃은 늘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회사를 떠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퇴사를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독립을 현실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아직도 아버지 박진석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데는 약했습니다. 그 약함이 박성재 스스로를 더 괴롭혔고요. 박성재가 괴로울수록 이수빈도 더 망가졌습니다. 이수빈은 사랑 때문에 몸이 상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속이 울렁거렸고 밤에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자꾸 깨었습니다. 이수빈은 자존심이 빠른 사람이지만요. 사랑 앞에서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없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수빈은 그 말이 누군가에게 들리길 바랐습니다. 특히 박성재에게요. 그런데 박성재는 헤어진 척이라는 트릭 속에 갇혀 있었고 그 트릭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더 찢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박영란은 웹툰 작가로 데뷔합니다. 박영란은 예전처럼 순종하는 듯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의 밑에서 자란 딸의 저항은 원래 크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갑니다. 조용히 집요하게요. 박진석이 한시적 허락을 했던 그 틈을 박영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연재를 시작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영란은 올해의 작가상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박진석은 박영란을 보면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감동이라기보다는요. 내가 놓친 게 너무 많았다는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을 좋아하지 않지만 인정은 계산의 결과로도 나오거든요. 계산해보니 딸을 통제한 결과가 집안의 안정이 아니라 집안의 균열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고성이도 박영란을 보며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공한 딸은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도 아주 작은 죄책감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내가 얘를 이렇게까지 몰았구나. 하지만 고성이는 죄책감이 올라오면 바로 다른 감정으로 덮습니다. 위기감이요. 위기감을 덮어야 살아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일본에서 회복한 이지혁이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지은호는 이지혁을 마주치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화도 나고 서운하고 보고 싶고 무섭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사람이 멍해지거든요. 지은호가 겨우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살아있네.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이지혁 가슴이 쿵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고 싶었는데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게 굴려는 습관이 남아있어서요. 그런데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다른 사람 생긴 줄 알았어요. 이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미쳤냐? 지은호가 울컥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지혁은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조옥래가 했을 결심, 조옥림의 끝, 그 끝이 자기 안으로 들어온 사실, 그걸 말하면
지은호가 또 자기 탓을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침묵을 보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침묵은 늘 숨김으로 들리거든요. 지혁 선배, 또 혼자 정리해요? 이지혁은 그 순간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을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나 결혼하자. 지은호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비혼주의에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결혼을 승부수처럼 생각하는 집안 분위기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결혼이라니요. 지혁 선배, 갑자기 왜?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봅니다. 나 늦기 싫어. 그 한마디가 지은호 심장을 찔렀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말보다 늦기 싫다가 더 무섭고 더 사랑스럽거든요. 지은호는 기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면 다음엔 또 갑자기 무너지는 게 이 집안의 공식 같아서요.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약속해요. 앞으로는 혼자 가서 혼자 살고 오지 말아요. 이지혁이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 이지혁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지은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노력은 약속보다 약하니까요. 그래서 지은호는 더 솔직하게 말합니다. 선배 아프면 저도 같이 아파요. 이지혁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감정이 새어나올까 봐요. 그런데도 이지혁은 결국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더 무서웠어. 그 말이 지은호를 잠깐 살렸습니다. 이지혁도 무서웠다는 사실이요. 무섭다는 말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하지만 이야기가 달콤하게만 흐르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지혁의 일본 수술을 그냥 넘어갈 일로 두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호가 받자마자 낮고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은호 씨, 이지혁 씨, 일본에서 받은 수술.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은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웃었습니다. 예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이에요. 통화가 끊깁니다. 지은호는 손이 떨렸고 이지혁은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낍니다. 심장이 새로 뛰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새로움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은 자기 심장이 누구의 끝에서 왔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봅니다. 지혁 선배 일본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이지혁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지은호 눈빛이 또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말해줘야 믿는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흔들림은 사랑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더 크게 만듭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아프고 내가 살았어.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그냥이 제일 무서워요.